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최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격하게 해주세요. 네, 아유 너무 봄비가 이렇게 내리는 이런 멋진 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센트리아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옆집 이모 같은 그런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고 이런 멋진 그룹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 잠깐 드리고 그리고 리더님들과 함께 저의 스토리를 50분 정도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이렇게 해서 리더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네. 많이 해주세요. 기대. 네.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현재 37이고요. 다이아몬드가 된 지가 지금 3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언제 그렇게 컸냐? 분명히 20대였는데 센트리아 월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계시는 많은 리더님들이 저 3% 때부터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리더님들이 많은 그룹이라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저한테 언제 이렇게 컸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많이 컸습니다. 네, 저는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뽕이 엄마라고. 네, 저희 아이는 제가 6개월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0살이 되었어요. 6개월이었는데 2살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한 지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전직은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했었고요. 원래 전공은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영어 교육을 하면 원래 선생님이 돼야 되지만 선생님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영어를 못해서도 있지만 제가 교생을 이렇게 딱 갔다 오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학을 갔다 오려면 형편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너무나 평범했고 저희 엄마가 너무 잘 살아보시려고 노력하시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큰 사기를 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학원 강사를 20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힘들게 졸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메이를 좀 빨리 받아들인 계기도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언니들도 되게 나이가 많은 언니들이랑 친했거든요. 평균 9살 이상. 근데 그렇게 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대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들을 보면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남편이 뒷받침이 되는 데를 가면은 되게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정말 여유롭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송파 쪽에 아파트 한 채도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다닌 지 10년이 넘은 공공기관의 과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앞으로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또 원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모아둔 게 1억. 저는 웨딩 플래너 하면서 모아둔 게 5천만 원.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여유롭게 시작했고 제가 웨딩을 하면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웨딩 플래너를 하면서 가장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게 결혼에다가 돈을 쓰는 게 진짜 쓸데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레스 이런 거요. 다 협찬 받아서 결혼해야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알뜰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와, 근데 저는 그래서 남편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바로 낳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아이를 바로 가졌고, 아이를 낳고 현실 점검이 되는데 딱 6개월 걸렸어요. 아이가 일단 제가 첫 번째는 집에서 애만 키울 여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웨딩 플래너 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남편 오면 쪼르르 달려가서 말하는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대학교 4학년 그렇게 힘들게 졸업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신랑이 저한테 딱 돈을 3천 원씩 이렇게 앞에다 두면서 나가서 책 좀 읽어봐. 책 좀 읽어봐. 아이 어린이집 맡겨놓고 남편이 먼저 책 좀 읽어봐. 책 좀 읽어봐. 이렇게 하는 차에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돼요.
저는 원래 아메이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25살에 너무 잘 살아보려고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차에 만났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스폰서님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그때 스폰서님께서 아메이 해보라는 권유를 하셨는데 저는 아메이 정말 싫다고 진짜 정색하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랐을 때 그때 아메이는 왠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얘기하고 도망갔었는데 그분을 제가 아이 6개월 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 이유식을 해주려고 갔던 그 요리 미팅에서 저희 스폰서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서 사업 설명을 처음으로 듣게 됐는데 그때 진짜 들었던 생각은 이거 안 하면 정말 손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혹시라도 제가 저희 엄마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안전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돈 벌면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진정시켰어야 됐고 동생도 제가 돌봤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는 정말 그렇게 키우지 않아야지라는 게 깊숙이 있는 데서 그 사업 설명을 딱 듣는 순간 와, 내가 10년 정도 해서 월 200 정도 나오는 이런 인세 수입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혹시 우리 신랑이랑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겠다. 그 통장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겠다. 그런 생각에 내가 오래 걸려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저희 신랑도 흔쾌히 같이 알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2013년 1월 달에 미팅장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때는 저는 경상북도 구미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딱 2명인 상태로 그리고 차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양가 부모님은 다 지방에 계셔서 제가 아이를 혼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이도 어렸잖아요. 그런 상황에 최악의 조건이었죠. 거기에 지금은 제가 많이 날씬해졌지만 그때 당시는 몸무게가 68kg 나가는 뚱뚱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되게 못생겼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도 자신 없지. 뭐 제가 그때 또 아이 낳고 나시면 아시잖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메이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잠실에 미팅장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6개월 된 아이를 들쳐업고 미팅장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팅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미팅장에 이렇게 다른 그룹이랑 이렇게 조인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그룹에 피해 줄까봐 뒤에서 아이 안고 이렇게 귀에 문 대면서 문을 이렇게 문에 귀를 대면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창란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서 아유 어디서 왔냐고 진짜 대단하다. 저한테 그렇게 칭찬도 해주셨었어요. 넌 정말 될 거라고.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저는 1월 달부터 미팅을 시작했는데 6월 달까지 아무에게도 아메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선입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선입견이 깨져야지만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아메이를 알아보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13년 6월 달에 제가 SP를 도전을 하면서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18%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메이 사업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남들에게 파는 아메이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지금 그때 생각했던 그게 지금 사업과 정말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를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처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백화점처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백화점처럼 해야겠다. 그래서 1층에는 어떤 브랜드, 2층에는 어떤 브랜드 이렇게 해서 딱 세팅을 해가지고 나만의 백화점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천만 매출을 잘 돌아가게 만들고 그 백화점 지점을 6군데를 만들어서 난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그래서 1년에 하나씩
한 레그 해서 6년 동안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야무진 꿈을 꾸고 18%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생각했던 게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캐시백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호기심도 생겼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했을 때 18%였고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143만 원의 캐시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청정기 하나는 공짜로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18%를 하고 제가 9월 달에 SP를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SP가 됐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때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이 정말 제가 이렇게 제품을 받아들였던 대로 사람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천만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SP 한번 딱 하고 11달 동안 천만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메이를 그만둘까? 나는 이게 아닌가 봐.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파트너 한 명 없이 일주일에 4번을 미팅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잠실에 2번, 김포에 2번 가는데 제가 그때 차가 없었잖아요. 운전도 못하고. 겁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김포 미팅장을 갈 때는 저희 집에서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이었어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오디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념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이아몬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된다는 확신만 가지면 된다니까. 해보자. 근데 리더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분명히 미팅 들었을 땐 될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는 순간 안 될 것 같은 거죠. 저도 계속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눈물의 결단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를 제가 6개월 때 저는 아메이 만나면서 그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처음에 저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저의 심정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제가 SP 되고 유지 못하고 그 다음 해가 여행이 발리 여행이 뜨는 거예요. 가족 여행이었고 저희 딸이 3살에서 4살로 넘어가는 그 해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에게 발리는 꼭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시크릿을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에 노란 그 포스트잇으로요 10월 31일 날 이런 조건의 파트너가 나타난다. 뭐 9월 2일 날 이런 조건의 파트너가 나타난다. 여기저기 다 붙였던 것 같아요. 다 붙였는데 기가 막히게 그 달에 그 비슷한 시기에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되고 여행까지 성취를 하면서 1,600만 원의 일시불 보너스까지 받으면서 발리 여행을 우리가 800만 점이 점수잖아요. 960만 점 하면서 여행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우 대단하죠. 네. 저는 그 여행을 가면서 여행 가기 전에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파트너 한 명만 나오면 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는데 진짜 딱 한 명만 나오면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발 한 명만 달라고. 제가 그릇을 키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10명의 파트너와 함께 파운더스 PT를 마무리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는 사파이어를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파트너가 GP였고 한 명의 파트너가 SP였기 때문에 이 리더들과 함께 사파이어를 도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놀랍게 그 파트너들이 없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부족했나 봐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31였고 나이도 나이지만 원래 제 친구들 중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정말 보살처럼 마음이 넓고 정말 평정심이 있으며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표를 외쳤으면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지. 왜 안 하지? 그래 저분이 SP 도전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저분이 뭔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제가 갈게요. 이렇게 설레발치면서 가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폰서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인혜 사장님은요 제 소비자들이 돈으로 보이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저 진짜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다듬어지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땐 정말 서툴렀구나. 내가 내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서툴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파트너들과 많이 오해도 생기고 파트너들과 좀 많이 이렇게 이런 시행착오들이 생기면서 파트너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 파트너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아, 너무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 분 한 분씩 떠나가는데 그래, 가라. 넌 어차피 다이아몬드감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파트너가 떠날 때 그때가 그 다음 회계연도에 그때 두바이 여행이었거든요. 두바이 여행을 제가 못 가게 됐고 그때 한 레그가 소비자 그룹으로 12%, 또 한 레그가 소비자 그룹으로 12%. 그때가 8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한 레그가 없었을 때입니다. 두 레그에 12%의 리더들만 거의 리더가 아니라 거의 소비자들이었죠. 이제 새로 막 시작하는 소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남았을 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진짜 내 인생, 내 미래 다 없어지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폰서님께 저 6월 1일자 에메랄드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예전에는 스폰서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 뭐 스폰서님이 좋은 거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근데 에메랄드를 도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제 미래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과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뭐든지 시켜주시기만 하시면 따라하겠다고. 제가 에메랄드 갈 수 있게끔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의 STP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 3월 1일자 사파이어를 성취를 했고요. 6월 1일자 에메랄드 그리고 그해 파운더 사파이어까지 모두 다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메랄드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성취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참 그렇잖아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은 거기에 맞는 대가 지불을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에메랄드를 확정을 짓고 갔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내가 다 치룰 수 있어. 오기만 해.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많이 낮아진 자세에서 난 어떤 시련이 와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단단히 믿고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특하게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겨냈을 때 가장 많이 제가 변화했던 건 뭐였냐면 그릇을 키우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나 쓰레기통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꽃들이 안 담기더라고요. 꽃들이 제 마음에 담기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자체를 꽃병으로 바꿔야겠다. 말을 한 번 해도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그 교감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던 해가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해야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예전에는 모든 포커스가 저였어요. 내가 STP 100번 할 거니까 넌 들어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난 횟수만 채우면 돼.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에메랄드 도전할 때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급하지만 내 마음은 급하지만 모든 포커스가 그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할까? 상대방이 어떤 걸 해야 나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할까?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가지면서 사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파트너들을 후원해 가면서 제가 에메랄드 그 성취했을 때는 30명의 파트너들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트너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그 파트너들의 저희 팀은 거의 다 부부 사업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가 둘인 사람도 있고 외동인 사람들도 있고 또 저희 팀은 또 희한하게 친정 부모님들이 다 멀리 계셔가지고 다 아이들도 저희가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미팅장이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해가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지금도 아이를 참 잘 봐요. 근데 저희 딸은 훈련이 돼 있습니다. 6살 때부터 유나야 엄마가 너를 믿고 나간다 이러면서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지금도 엄마 쟤는 뉴페이스야?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그러니까 그 왜 저기 뭐지? 그 우리 왜 분당에 저기가 있었잖아요. 키즈 카페. 엄마 여기는 엄마 파트너 애기야 형제 그룹 애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형제 그룹 애기야 그러면은 지 성질대로 다 하고 파트너 애기면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음 달에 두조가 사파이어가 나와요. 그리고 올 회계년도에 두조의 에메랄드도 나오는데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아까 저한테 약간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눈만 감고 있어도 눈물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의 눈물이에요? 힘듦의 눈물이에요?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에메랄드 도전할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도전했을 때 100번을 울었다고. 에메랄드 도전할 때는요. 그 힘듦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게 기쁜 것도 아닌 것이 슬픈 것도 아닌 것이 뭔가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성취감? 그런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에메랄드 이후로는 운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떨 때 우냐면 왜 요즘에 금쪽이 그 있잖아요. 오은영 선생님 나와가지고 애들 막 육아하는 거 제가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제가 애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보는데 그때 눈물이 좀 나지 저는 웬만하면 눈물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이 말랐나 봐요. 그리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에메랄드까지 성장하고 사실은 에메랄드 때 대가 지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다이아몬드는 웃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제가 또 2년 동안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2년 뒤에 에메랄드 되고 바로 2년 뒤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리더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제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요건 좀 좋은 팁이다 하는 거를 오늘 리더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됐고 다이아몬드 되니까 정말 에메랄드 때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 내면에도 성장을 많이 했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 또 스폰서님의 마음을 읽는 방법까지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고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을 때도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6그룹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리더님들은 잘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게 도전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6그룹이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내가 다이아몬드를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해를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매달 첫날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는 얼마나 늘었으면 정말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들처럼 코디 담당 그 컨설턴트들이 신규는 얼마나 늘었으며 매출은 얼마나 늘었으며 이런 게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더 감동을 받은 거죠. 와 진짜 아메이는 비즈니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마이너스 20 대박이죠. 그 다음 달도 마이너스 20 그래서 제가 나는 원래 장거리에 유리한 사람이니까 그래 2월 달부터 열심히 뛰면 돼 이런 마음으로 다이아몬드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이 딱 됐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난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한 1, 2주 있으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언론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잘 모르겠고 스폰서님도 처음 겪어본 상황, 한국 아메이도 처음 겪어본 상황, 저도 처음 겪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그때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달에 한 30권씩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난독증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난독증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어떻게 읽냐면 나는 사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책을 못 읽겠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을 해서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책을 30권을 읽으려고 하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메이를 하면서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읽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시간을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미팅장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책 읽을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닥치는 대로 많이 읽다 보니까 약간 길이 보이는 거예요. 리더님들 사업 설명 100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막 감이 와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사업 설명,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사업 설명. 이게 막 감이 막 생겨서요. 나중에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사업 설명을 줄줄줄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식물인간의 상태였어도 사업 설명을 줄줄줄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맞아요. 제가 진짜 다이아몬드 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책을 닥치는 대로 읽다 보니까 흐름이 어떻게 가겠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줌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줌 미팅을 시작하고 줌 미팅을요 횟수를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집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을 매일 1시간씩 얼굴을 보면 이 리더들이 동기부여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에 매일 다른 컨텐츠로 리더들과 줌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뭐 뉴트리도 하고요, 아티스트리도 하고요, 데모도 하고요. 저희 팀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제가 그 중에서 했었던 게 SNS 마케팅, 영상 편집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제가 다 돈 내고 배워가면서 그걸 똑같이 파트너들에게 배우면 전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랑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될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더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줌으로 해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저희 팀은 미취학 아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더들한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후원하기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줌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29살에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할 때마다 언니들이 늘 그랬어요. 다 알겠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너나 해. 그리고 너가 인생을 살아봤으면 뭐 얼마나 살아봤겠니. 저는 다 언니들, 나이 많은 언니들이랑 친했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뭐 네가 알겠니?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어린이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을 교육학이랑 좀 접목을 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요리를 정말 못했지만 이 그 퀸 요리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나처럼 정말 초보 엄마들 정말 쌀 씻을 줄도 모르고 된장찌개 하나도 못 끓이는 엄마들을 위해서 초보 엄마들을 위한 어린이 건강 요리 수업을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하나 배울 때마다 어린이 건강 수업, 하나 배울 때마다 어린이 건강 수업 이렇게 홈미팅에서 계속 녹여봤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줌 미팅으로 본격적으로 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희 그룹은 지금 한 120명 정도가 되거든요. 많이 늘었죠. 120명 정도 되는 리더님들을 한 분 한 분 줌에서 1시간씩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이분의 장점이 뭔지도 보이고 이분이 어떤 게 좀 약한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점들을 살려서 어린이 건강을 잘 하실 만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복제를 하기 시작했고 어린이 요리를 잘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선정해서 복제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영앤리치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어린이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요즘에 핫 이슈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어린이 그 경제 이런 거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라이브 GX로 아이들끼리 줌으로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후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집중을 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20이었던 그룹이 저희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해에 성장 보너스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 이제 제가 정말 3월 달부터가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룹도 개인적으로 장소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3월 달부터가 너무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초집중해서 작년 회계연도를 했었을 때 9월 달에 저희가 성장률이 세 자리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 자리 숫자가 지금도 세 자리 숫자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연봉이 작년보다 1억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메이가 정말 구멍가게가 아니구나. 아메이는 정말 진짜 백화점 같이 아니면 정말 큰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남들보다 핸디캡이 정말 많았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잘하는 거 정말 없었던 저였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을 하려고 정말 진짜 기를 쓰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를 쓰고 매달렸던 게 제가 많은 타이틀을 갖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타이틀도 본사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타이틀을 갖게 되면서 그게 제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면서 파트너들을 하나하나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저의 첫 모습, 제가 원래 오늘은 PPT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뭐 굳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옛날 모습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저런 여자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최지훈 사장님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계시는데 제 옛날 모습을 보셨던 분이라 너무너무 격하게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의 처음 모습도 정말 집에서 오늘 처음으로 랠리를 보시는 리더님들처럼 저의 모습도 정말 초라했습니다.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는 사업 설명을 한 명 한 명 해가면서 나는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라는 훈련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 툴들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백종원 사장님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사업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내가 셔터문을 열어야지만 돈이 되는 거는요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백종원 사장님과 새마을식당 사장님은 같은 사장님이라고 불리지만 리더님들은 어떤 사장님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백종원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백종원 사장님은요 시스템 수입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벌고 계시겠죠. 그것처럼 저도 영원한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제가 했던 방법대로 3%부터 21%까지 그리고 보석핀까지 계속 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원본인 제가 아주 깨끗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룹에서 오는 그런 시스템들을 아주 순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가슴으로 정말 100%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의심 저도 있었지만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룹에서 정말 리더님들께서 다 이미 검증해 봤던 그 시스템을 제가 100% 믿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리더들을 한 명 한 명 복제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 그룹은 내년에 에메랄드가 2조가 더 생기게 되고요.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성취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에서 리더님들께 외쳐야 또 저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어리고 핸디캡이 많아도 그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난임이 좀 심하셨어가지고 난임 시술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놀랍게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임신이 되셨는데 이분께 제가 이런 아이템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은 정말 남과 다른 스토리가 있으시네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난임 시술을 사장님은 5번이나 해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파운더스 9%를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브론즈 빌더가 나오면서 브론즈 핀이 나오면서 이분이 9%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다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난임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이분이 이거를 설명해 내기 시작하고 우리 팀 안에서 이거를 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브론즈 빌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18% 브론즈 빌더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땐 확정입니다. 자신감이 너무너무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정말 자신의 스토리를 이렇게 녹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스토리 내가 뚱뚱했었던 사람이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96kg였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본인이 이 2달 만에 우리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셔서 76kg까지 뺀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앞으로 바디키로 너무나 열심히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저의 컨셉은 뭐냐면요. 미취학 아동을 가진 엄마들의 워너비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도 잘하고 연봉 3억이 넘는 그런 애기 엄마 그리고 남편의 든든한 와이프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든든한 며느리와 딸 그리고 최인애만의 라이프 스타일 이거를 정말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멋진 엄마가 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A65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A65에 정말 지금 3년 남았잖아요. 이 3년 안에 리더님들 브론즈 핀만 잘 해내시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저에게 매일매일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드시 스모조의 리더들과 함께 A65를 참석을 하기 위해서 원본인 나부터 깨끗해야 되고 원본인 나부터 잘 해내야 되고 원본인 나부터 시스템을 잘 복제를 해내면 그걸 그대로 우리 파트너들이 시스템을 같이 타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는 철저히 복제 사업이고요. 철저히 복제만 잘하시면 이렇게 시스템이 잘 만들어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리더님들께 제가 요즘에 파트너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AI, 딥러닝 얘네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쿠팡을 처음 켰을 때 화면과 리더님들이 처음 쿠팡을 켰을 때 화면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AI랑 딥러닝 얘네들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화면이 다 다르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얘네들이요 우리 직업을 많이 빼앗아 갈 거라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직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에 대적할 수 있는 건 휴먼 터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책 중에 2021 키워드가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휴먼 터치를 꼭 얘기합니다. 쿠팡에서 내가 초콜릿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창이 뜨는지 아세요? 초콜릿이 떠요. 그리고 사탕이 뜹니다. 쿠팡에서는 내가 원하는 초콜릿, 사탕, 젤리 이런 애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덕에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총 6.8kg의 몸무게가 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 휴먼 터치 사업은 어떤 거냐? 제가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리더님들은 야, 너 초콜릿 좋아하니까 또 초콜릿 또 먹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초콜릿 먹었으니까 인슐린이 막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콜릿을 또 주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그 식이섬유 파우더나 비츠를 좀 추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휴먼 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뉴트릴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툴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뉴트릴라이트를 추천을 해주실 때 우리가 제품을 판다는 생각으로 추천을 해주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AI나 딥러닝이 해줄 수 없는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맞을 거,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고혈압 환자인데 계속 고혈압 환자 애들한테 계속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 도대체 왜 생겼으며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선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알고 우리가 그거를 잘 추천을 해주는 게 우리 같은 소비자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예전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비누 치약만 파는 그런 검은 봉지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요. 개개인별로 1인 커머스 하고 있는 그런 1인 마켓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을 하나하나 가지고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아메이를 알아보시면요. 누구나 멋지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아메이에서 정말 내가 집중하시면 3년 안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의 리더님만 되시면 정말 멋진 시스템 수입을 갖고 있는 리더님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저희 팀에서 영앤리치를 할 때 제가 마지막에 클로징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메이에서 연말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어느 순간 배당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식을 사면 내가 주주가 되면 1년에 배당금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 배당금을 내가 1년에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연말 보너스를 2015년에 처음 그 1,600만 원을 받으면서 연말 보너스를 한 번도 못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씩 저금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배당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연말 보너스를 6천만 원 정도 받으면요. 내가 한 40억 정도의 주주를 가진 그런 대주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 늘 말씀드리는 게 매달 내가 소비자 한 분 한 분, 매니아를 한 분 한 분 만드시는 게 리더님들이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셨지만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서는 사실은 알아보시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아메이 60년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리더님들께서 하나하나 또 우리 리치와 제이가 왜 이 아메이를 만들었고 이 아메이를 얼마나 가치롭게 만들었는지 알아보시면요. 평생 사업을 하시는데 아마 너무나 좋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줄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센트리아 월드의 무궁무진한 성장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